안녕하세요. 반불한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발 긴급 소식이 또 전해졌죠. 역시 지금 다급하긴 다급하다라는 느낌까지 듭니다. 액면으로 보자면 완화 조치가 지금 상황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궤적으로 바뀌어서 이런 결정이 나온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안배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리스크 분산해서 담아야 하는 거고, 충격을 미리 대비하기 위한 범퍼 작업이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미국 쪽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 그 자체가 상당한 위기감이 반영된 모습이라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미국 연준 FOMC가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헤드라인에서 파월이 트럼프에 저항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좀 기묘한 표제를 달았는데요. 결국 이렇게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도 뭔가 쎄한 느낌이 드는 건 연준은 어디까지나 독립적 기관으로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11월 기준금리 인하를 0.25% 했지만 이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한 수순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트럼프 행정부로 이제 정권이 이양이 되게 되면 금리 인하의 길은 앞으로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최대한 금리를 그 기간 안에 낮춰버리는 시도로 느껴진다는 얘기죠. 물론 트럼프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 어디까지나 미국 내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정책일 뿐이고, 선뜻 연준이 단독적으로 금융통화 정책을 꿰차고 나가는 것도 그리 탐탁치 않게 트럼프의 눈에는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물가 부분에서 상당한 인플레 압력이 발생을 하게 될 건 불을 보듯 뻔한데, 연준이 서둘러서 지갈 길을 가고 있는 모습도 이 디펜스 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블룸버그는 파월이 트럼프의 연준 금리 정책에 대해서 어떤 관여도 할 수 없을 만큼 단호하게 입장 정리 확실하게 하고 갈 것으로 보이나, 뉴욕타임즈 기사처럼 그 한 발 한 발은 여전히 안개 속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급하게 내리는 것도 어차피 다음 달 혹은 내년 넘어가면서 기준금리는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릴 만큼 물가 부분에서 정신없는 상황이 벌어질 게 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11월 연준의 기준금리 0.25% 인하는 이 베이비 스텝으로 움직인 거고, 금리를 내리긴 내렸지만 좀 찜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파월의 문구 중에 늘 전제로 달고 있었던 물가 둔화에 대한 자신감, 그 깃발을 꽂았던 그 어투들 계속해서 내비쳤었지만 어쩐지 이번 11월 발표에선 이 문구가 쏙 빠져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12월에는 태세를 완전히 전환을 해서 기준금리 인하 일시 중지라는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미국 경기가 재정적자 폭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터라 경제 지표가 증시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호황으로 가는 국면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국 내 물가 체감도가 이렇게 하다간 밥도 못 먹고 살겠다라는 위기감이 생길 정도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은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다 될 그럴 정도입니다. 정말 팍팍한 미국 내 물가 현황은 많은 미국 내 중산층을 흔들리게 했었고, 이게 그대로 이번 미국 대선 표심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물가 지표를 들어서 연준이 2%대로 간다 했지만 실제로 체감되는 물가는 거의 공포스러울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준이 이번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하면서 물가 자신감에 대한 문구를 완전히 삭제를 시켜버린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나온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트럼프의 마가 운동,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는 약자를 딴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자라는 구호 속에서 이번 대선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건데, 그만큼 지금 체감되는 미국 경기 지표는 극도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경제 전반의 상황이 그 지표가 실제적으로 좋다면 뭐 굳이 이렇게 정권이 바뀌는 시점에 기준금리를 급하게 연속적으로 내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불황의 그림자가 공포 형태로 존재했던 그곳이 바로 미국 증시 아니었습니까? 최근 뭐 굵직한 이벤트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잠시 날아오른 것뿐 빅테크 기업 실적들 뭐 기대감에 못 미치는 뭐 삐리리한 신호를 계속 보냈기 때문에 잠시 뭐 들썩거렸던 증시 궤적은 이전의 모습으로 세팅될 가능성 높습니다. 한번 치고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사상 최고치를 뭐 미국 증시가 찍더니만 하루 지나서 서서히 또 마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역시 올랐지만 다우존스가 보합 수순에서 왔다리 갔다리, S&P 500 역시도 뭐 이제 진정하는 듯한 뛰던 심박수를 가라앉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스닥만 살짝 올랐는데 이런 분위기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트럼프의 관세 정책 윤곽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면 국채금리 오르고 증시는 반대로 빠지고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를 12월에 중단해야 할 만큼 시장금리, 불안정한 물가 요소로 인해서 뭐 계속적으로 여기저기 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지금 미국 국채가 열일을 하고 있는데 10년물이 4.3% 수준. 이렇게 국채금리가 딱 제대로 뭐 확고하게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연준이 뭐 마음 놓고 금리를 내리는 겁니다. 아무리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내려도 시장금리를 고금리 수준으로 붙잡고 있는 게 바로 국채금리 우상향 궤적이죠. 이렇게 국채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르면 나머지 시장금리도 뭐 고금리 이전보다 더 강성으로 금리 궤적을 은행을 중심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 아주 많다는 얘기입니다. 미국도 뭐 한국의 주담대와 같은 모기지 금리가 6%대에서 도저히 뭐 내려올 기미 보이지 않고요. 지금까지 0.75% 기준금리 내려서 4.75%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은 3.25%, 지난번 0.25% 금리를 인하해서 지금 격차는 1.5% 격차 보이고 있죠. 한국 역시도 뭐 지금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기준금리와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형국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금리는 그냥 명목상 상징적인 의미를 보이는 수순으로 가고 있고 은행금리는 완전히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공통적으로 자기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두 나라가 물가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달러의 유동성이 급격하게 확대가 되면서 인플레 현상이 급강으로 밀려 올라가게 될 걸 알고 있고요. 행정부가 바뀌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적 돈풀기 시행이 될 겁니다. 반대로 한국은 계속적인 달러 강세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서 환율 부분이 상당히 불안정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물가 당연히 뭐 딸려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한국은행 역시도 뭐 이번 달 기준금리 인하 0.25% 정도 할 가능성 엿보이나 이후 물가 지표가 뭐 계속적으로 역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서 금리를 만지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게 변하게 될 것으로도 전망이 되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코스피 시장은 미국 대선이 끝난 날 3% 이상이 올랐지만 여전히 한국장은 금투세 폐지라는 분위기가 왔어도 2600선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개인이 미국 쪽으로 갈아타려는 움직임도 보이고요. 1400억 정도가 뭐 장 초반에 빠지고 있고 외국인 유입도 뭐 밀물로 밀려 들어와도 뭐 200억 정도의 수준으로 미미하게 보이죠. 결국 한국장은 달러 대비 약세를 면치 못하는 환율 차이, 이게 시장에서 매력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고 대기업들의 종목 역시도 뭐 트럼프 집권 이후에 보편 관세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뭐 반도체, 오늘은 조금 살아나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뭐 안개 속이죠. 자동차, 현대차가 좀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 칩스법, 그러니까 외국 계열 회사들이 미국 내 공장 짓고 투자하면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인데 이게 완전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삼성은 60조가량을 보조금 지급을 받는데 그냥 뭐 한순간에 증발이 되어 버리면 뭐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 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차에 대해서 20% 관세 때리거나 혹은 전기차 보조금 축소 등등 배터리 관련 그런 부분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도 이런 불안한 기류가 조성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금융시장이 흔들거리기 시작하는 조짐이 11월을 넘어가면서 본격화되면 전체적인 자산시장도 재조정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조짐으로도 볼 수 있는 요구불 예금, 그러니까 일반 통장에서 수시로 뽑아 쓸 수 있는 자금이죠. 이게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에서 집계한 요구불 예금이 전월 대비 9조 9천억, 10조가 빠져나갔다는 데이터까지 나왔습니다. 감소 추세라는 얘기인데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예금이 이 정도 수준까지 인출이 된다는 건 이 대기성 자금으로서 지금 은행이 예금금리 낮추고 대출금리 올리니까 더 이상 자금을 은행에 파킹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고정되어 있는 자금 다 빼내는 겁니다. 자금을 거의 뱅크런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예금을 빼고 있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자본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죠. 통상적인 자금 이동이라고 해도 이게 분위기 쎄한 느낌이 드는 건 그만큼 은행이 지금까지 관례보다 더 강하게 예금금리 갈수록 낮추고 대출금리 갈수록 높이는 그런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금리가 높은 쪽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10조가 그런 목적으로 자금을 당연히 이동시켰을 거고 이렇게 금융시장이 급변할 수밖에 없는 거 방금 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급속도로 빠져나가는 것 역시 한국장이 수익성 떨어지니까 자금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을 같이 한다는 얘기. 내국인이라 해서 지금 투자처를 확실하게 정할 수 있는 타겟이 이전에는 부동산 너무나 명확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부동산은 차익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점도 한몫 거들고 있고요. 집값 앞으로 떨어질 거 불을 보듯 뻔한데 결국 이렇게 빠져나간 자금들이 부동산 쪽으로 몰렸던 움직임은 이제 거의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서울 매물량 한번 보세요. 10조가 빠져나간 자금들이 다시 금융 쪽으로 가기는 하지 부동산 쪽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8만 9천 건에 가까운 매물들, 전세 3만 2천 건, 월세 1만 9천 건, 거의 14만 채 정도 되는 매물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데 결국 자금이 돌지 않는 시장은 엄청난 충격으로 가격이 훅 꺾이는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1월 부동산 시장이 왜 가장 급변하는 자산 시장일 수밖에 없는가? 이렇게 대외적인 호재 하나 없고 대내적인 호재 하나 없는 정말 사막 같은 자산 가치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앞으로 극적으로 바뀌게 될 아파트 시장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오늘 새벽에 나온 미 연준의 금리 소식. 정말 급하게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이건 그대로 앞으로의 금리 상황이 역으로 유턴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걸 감안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시장의 대변화가 곧 시작이 되면서 한국 부동산 시장은 기본 자금이 정지되어 버린 가격이 정말 후두둑 소리를 내면서 하락하기 시작하는 궤적으로 갈 가능성 아주 높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빰빠람 복덕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